텅 빈 집, 거실 바닥에 흩어진 가족 사진들, 그 사이로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민아, 진아야, 미안하다. 편지를 읽던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진아는 창백한 얼굴로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요? 72세 한정아 할머니.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40년을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내셨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홀로 이 집을 지켜오셨는데 정말 그냥 떠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저는 정화 할머니의 이웃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옆집에 살면서 할머니의 일상을 지켜봤죠.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졌구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며칠 후였습니다. 할머니의 방에서 발견된 일기장 때문이었죠. 거기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비밀, 그리고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정화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 도마 위에서 무가 토막토막 잘려나갑니다. 할머니의 손은 이미 40년 전부터 이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죠. 성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진아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민준이 도시락까지. 하지만 정작 할머니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식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봐도 할머니를 위한 반찬은 하나도 없었죠.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손님 오시니까 집 정리 좀 해주세요. 며느리 진아의 첫마디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없었죠.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 성민은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요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던데. 방 난방 좀 줄여서 써요. 할머니의 방은 집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북향이라 햇볕도 잘 들지 않았죠. 할머니는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거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 아니면 무급 가정부일까? 3개월 후 할머니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던 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척추 협착증,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대.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수술은 잘 받으시겠지만,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일 하는 기계였던 걸까요? 수술 당일 아침, 할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도 혼자 사인했죠. 보호자는 안 오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바빠서 못 와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수술실 앞 대기실. 다른 환자들 곁에는 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고 아들이 아버지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할머니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가족인가요?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서 깨어난 할머니. 침대 옆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 곁엔 손자까지 와서 사과를 깎아드리고 있는데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퇴원 후 일주일, 할머니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의 요구는 계속됐죠. 어머니, 오늘 저녁 손님 오시는데 준비 좀 해주세요. 어머니 민준이 도시락도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아픈 허리를 붙들고 부엌에 섰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고 있었죠. 솔직히 어머니가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 맞아. 친구들 부르기도 눈치 보이고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그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계시는 게 좋으실 거야.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요양원이라고요? 4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에서 쫓겨나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른 자식 입에서. 나는 그저 짐이었구나. 그냥 처치 곤란한 짐.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팔려고 내놨어요. 오늘 부동산 아저씨가 집 보러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의 부동산이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 인기 많거든요. 며느리 지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리모델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지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무슨,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에요. 부동산 사장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한정화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설마. 네, 제가 이 집을 팔겠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 들었다. 어젯밤에 너희들이 하는 얘기.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결과가 이거라니. 너무 실망스럽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진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집을 내놓자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현금 매수였죠. 정말 안 물려주실 거예요? 팔면 재산 조금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 성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제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아들 부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날,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물건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 그리고 일기장이 전부였죠.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다니. 사진첩을 넘기며 할머니는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모든 게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친구 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 강릉으로 갈 거야. 정아야, 무슨 일이야? 말하면 길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할게. 강릉, 바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남편과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기도 했죠. 다시 시작해봐야겠어. 72살이지만 늦지 않았어.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소파도 식탁도 모든 게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여기서 나는 투명 인간이었구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맥주, 며느리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손주가 좋아하는 음료수, 정작 할머니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내 집인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없다니.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밤늦게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응. 내일 아침에 떠날 거야. 진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떠나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아가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때 성민이 할머니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게.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할머니가 일부러 두고 간 것 같았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성민이와 진아에게 이 일기를 읽어봐라. 그럼 내가 왜 떠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하지만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는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 나는 방에 숨어 있어야 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요양원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저 짐이었구나. 40년 일해서 마련한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이제 결심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성민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랬나? 진아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우리가 어머니를 잃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를 포기한 거였구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가두고 있었다. 이제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강릉의 작은 원룸.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작지만 따뜻했죠. 냉장고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단감, 요구르트, 작은 케이크.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 게 행복한 거였나? 그동안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할머니였어요.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죠. 친구 경희가 찾아왔습니다. 정화야, 잘한 것 같아. 늦었지만 내 인생을 찾은 거야. 고마워. 경이야. 이제야 살 것 같아. 며칠 후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이제라도 깨달아줘서 고마워. 엄마, 다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달라질게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처음으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한정화이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한정화로 살아갈 것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72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늦었지만 할머니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내일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할지,
누구의 빨래를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거든요. 가족이란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